재건축 재개발 완화 공약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도돌이표가 또 되었습니다.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펼쳤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는 또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3대 규제를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기본적인 세제, 대출 이런 규제가 아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완화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도했던 3대 규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안전진단 강화였습니다. 안전진단을 강화하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공급이 안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분양 물량이. 누가 분양을 놓겠습니까? 다 환수되는데. 사업성이 조금만 높아지게 되면은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누가 분양 물량을 늘리겠습니까? 아파트 공급하는데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집중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죠.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 일정, 분양 일정을 미루게 됐던 겁니다. 또다시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을 미루게 되는 거죠. 공급이 나오지 않았던 이 3대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어졌던 재건축 재개발의 3대 규제를 풀자고 분명히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웠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마음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는 재건축, 1번은 재건축이고 2번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제를 풀지 않으면은 사실상 공급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공급이 계속 나오지 않았던, 공급이 계속 적체가 됐던 이런 현상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서 많은 재건축 재개발을 조절할 수가 있지만 이후에는 크나큰 공급 부족으로 또다시 아파트 값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지금 사안을 두고 우리가 큰 미래를 보고 멀리 보고 우리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풀자고 하니까 집값 올라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돼서 이것을 환수를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 물량이 늘어나서 전반적인 집값 안정이 되는데 당장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또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간다. 이 부분을 자꾸 염두에 두게 되면은 공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집값 올라간다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규제를 풀지 못하게 되면은 집값은 이제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20, 30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이 3대 규제는 반드시 풀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선 후 1호 법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공약이 1호였습니다. 공약들. 그래서 반드시 재건축을 쉽게 그리고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는 이 공약을 저희들은 다 믿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을 제외해주겠다는 이 공약을 내걸었죠. 이 슬로건을. 그런데 이 공약들이 다시 도돌이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진단 30년 이상 넘은 안전진단 제외하는 거는 저는 공급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이것 때문에 1년, 2년 아니면은 3년, 5년까지 끄는 재건축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적시적시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30년 넘으면 노후 불량 건물이 됩니다. 그냥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가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 이게 어디부터입니까? 88년까지죠.
그래서 저는 88년 아파트까지는 차라리 안전진단을 제외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공급을 해주려면은 차라리 그냥 단기적인 어떤 집값 이런 영향을 보지 말고 해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또 말이 바뀐 거죠. 또 집값 급등할라. 단기적인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윤석열 지금 부동산 공약이 취사 선택으로 가버렸습니다. 내가 취할 건 취하고 아닌 거는 그냥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고 난 이유가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화장실 급할 때는 제발 화장실 한번 쓰자고, 네, 휴지 좀 없어가지고 난리친사 휴지 좀 주고 나면은 시원하게 우리가 지금, 네, 배설의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은 사람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네, 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화장실 한번 이용하게 도와준 사람, 휴지 모자랐던 휴지, 우리의 두루마리 휴지가 있습니다. 네, 뽀삐 이런 휴지들 좀 준 사람들을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한번 싸고 나면은 배설의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은 사람이 바뀌더라.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집값 급등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집값 급등을 감내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 안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됐냐 보니까 안전진단, 네, 6월 전에 풀린다고 하는데 면제 공약은 또 폐기를 한 겁니다. 폐기. 그래서 구조 안정성 비중 30%로 하향을 유력하게 해주고 안전진단 면제는 집값 자격 우려한다는 이유로 폐기 수순에 들어간 거죠. 빨리빨리 지금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네, 봐가면서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집값을 지금 이 집값이라는 문제 때문에 공급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물이라는 거는 지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거쳐야 될 매뉴얼대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거치려면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안전진단이라도 없애주게 되면은 30년 넘은 그렇게 되면은 절차가 또 간소하게 되는 겁니다. 공급을 적재적소에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또 폐기를 하겠다. 그래서 또 혼돈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안전진단 항목을 보면은 구조 안정성이 5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후화되더라도 이 구조 안정성에 걸려서 다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년 이상 넘은 것도 안전진단을 폐기를 하지 않고, 네, 안전진단을 절차를 없애지 않고 모든 것들을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또 사회적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안전진단 비용이 들어가고 수억 원의 안전진단 비용이 들어가면서 구조 안정성은 30%를 낮추겠다. 대신에 주거 환경 점수는 15%에서 30% 늘려주겠다. 그래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윤석열 부동산 정책 1호는 재건축, 네, 조합원 양도부터 조인다. 이제 규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공약이요, 완화했습니다. 규제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사람이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완화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 완화는 없어지고 규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규제. 어떻게?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이제 까다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집값입니다. 집값 올라갈까봐. 아니, 집값 올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묶다 보니까 허가를 안 내주고, 네, 인허가를 계속 묶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또 규제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죠. 금지법에 무게를 또 둔다는 하는 거죠. 이게 규제죠, 규제. 이제는 없던 규제가 등장하고 있던 규제 완화는 또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는 사실상 매매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매매가. 네, 기가 찹니다. 자, 이 개인의 지금 소유권이죠. 이 문제를 지금
네, 재산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강제성을 둔다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는 매매가 안 됩니다. 돈이 급해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올스톱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우리가 입주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입주하는 시간이 만약 어떤 뭐 조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뭐 설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이제 매매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큰일 났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이죠. 재개발은 무엇입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재개발도 이게 10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재개발도. 기가 찹니다, 이거. 자, 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지금 너무 간섭한다. 이것이 지금 뭐 보수 정권하고 지금 진보 정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공급이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그러면은 이전과 같은 또다시 집값 광풍이 또 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집값 오르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떻게 공급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무조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또 한 발 또 뺀 겁니다. 이거 약간. 네, 그래서 이거 탈출구죠. 약간. 네, 여기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꼭 그런 건 아니다. 탈출구. 네, 엑지트를 또 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 투기적 수요 유입 등 종합 고려해서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 단지별로 선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객관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네, 이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너희들은 매매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또다시 이전 정권, 그리고 또 이전에 있었던 광풍이 불었던 집값대 상승이 우리가 또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형국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규제 완화, 네, 완화를 믿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많은 국민들은 완화를 믿고 우리가 표를 줬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변질됐습니까?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된 겁니다. 이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올랐습니까? 집값이, 아파트 값이 왜 올랐습니까?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이 절벽이 된 겁니다. 공급이 사라진 거죠. 똑같은 도돌이표가 되는 부분들이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화장실만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20대 30대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러한 쓸데없는 이런 절차적인, 네, 규제들을 없애고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공급하려고 한다면은 그때그때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